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차량의 화재 우려로 리콜됐던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되면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효과인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화재 발생, 사실 이번 일이 처음은 또 아니고요. 네. 그래서 리콜이 됐었던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가 좀 크게 확대가 됐던 게 사실상 이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네.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화재가 됐던 것이 이게 충전하다가 보통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충전을 안 해서 정차된 그냥 그렇죠. 차량이었잖아요. 네. 59시간 그냥 지하 주차장에 대놨는데 그냥 화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지금 벤츠 차주들 중심, 전기차 타시는 중심으로 기재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 주위에 사시는 전기차만 봐도 사실상 네.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전기차 화재 갔을 때 또 하나의 시장에 미쳤던 영향이 바로 배터리 제조사가 예. 사실상 누구 건지를 몰랐다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번에 벤츠에 들어가는 파라시스 배터리라고 해서 저도 솔직히 처음 네.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벤츠라고 하면은 저는 뭐 NG 엔솔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뭐 굴지의 회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 이제 배터리 회사들. 전 당연히 이렇게 좀 메이저 배터리가 좀 아, 들어갈 네.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벤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파라시스라는 이제 전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거든요. 이런 어떤 그 하위권에 있는 배터리 회사의 제조 팩이 들어갔다는 배터리 네. 팩이 들어갔다는 게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서 벤츠가 옛날 벤츠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그래서 정도로요. 네, 그 정도로. 네. 왜냐면 너무 충격이 저는 심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파라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좀 뒤쳐져 있어요, 사실. 그러네요. 점유율로 본다 그러면. 예. 닝더스 다이 같은 경우가 뭐 중국에서도 1위고 전 세계로 네. 보면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닝더스 다이를 오히려 안 쓰고 이 파라시스라는 걸 썼단 말이야라는 게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파라시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도 한번 리콜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벤츠 이 전기차 모델에는 다 이 배터리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게 확인이 아직 안 되나요?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파라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던 이제 파라시스 배터리가 벤츠에 들어간 게 지금 한 3,000여 대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벤츠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달라. 이 3,000여 대에 대해서 파라시스 들어간 배터리가 이 3,000여 대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점검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고 과연 이제 뭐 벤츠에서 어느 정도 호응에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불안감은 계속 가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화재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됐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벤츠가 왜 옛날 벤츠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왜 드냐면 사실상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벤츠의 다임러의 이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다 예. 중국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시장에서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있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뭐 본다 그러면 최대 지금 1대 주주는요. 이제 베이징 자동차거든요. 9.97% 다음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 자동차 리시포 회장인데 9.69%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벤츠와 그다음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협력을 맺었던 게 2018년도거든요. 네. 근데 그때 최대 주주가 됐던 사람이 바로 지리 자동차의 리시포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서 이 벤츠라는 이 정말 하위 밸류가 굉장히 높은 이런 브랜드가 생소한 배터리 팩을 왜 탑재했을까라는 그 합당한 이유를 여기서 이제는 시장에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벤츠에 대한 전기 차주들 중심으로 네. 굉장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 이번 사고로 전기차 차주분들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배터리가 화재 위험성이 큰 거고 이게 브랜드에 따라 그러면 그 가능성은 천차만별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아까 불안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네. 그럼 이제 지상에 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요즘에 지은 신축 아파트는 저도 그래요. 저도 신축 사는데 지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다 지하로 지하예요. 되어 있죠. 다 지하죠. 예. 다 지하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하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뭐 전기차만 있다 그러면 공포감이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번에도 이제 청라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지하에서 화재 진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는 그 질식소와 덮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질식소화예요. 만들어 이게 덮개로 해갖고 공기가 안 통하게 해서 이제는 전기차 화재를 막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빨리 이런 것들이 각 아파트마다 보급이 돼서 초기에 진화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팩이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 모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전기차에 이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를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처음 알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공개를 안 하니까. 내 차에 어떤 배터리가 쓰이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게?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요? 서비스 센터에 가야서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에서 어떤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는 밝혀졌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도 닝더스 다이도 쓰고요. 네. LG 엔솔도 쓰고요. 그다음에 얘기했던 파라시스라는 배터리도 쓰고, 그래서 회사의 브랜드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어도 내 차가 어떤 배터리인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기차 배터리 어떤 걸 쓰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일부 국가, 뭐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요 배터리 제조사를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건 주마다 좀 다른데 일단은 정보 공개 의무화를 부분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핵심이 됐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중국은 2018년도부터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네. 네, 했네요. 근데 예. 우리는 아직은 이게 미흡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하.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공개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미비한 법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외에서는 지금 정보 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정보 공개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국회는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예. 합니다. 그래서 빨리 법 제정이 돼서 이런 걸 의무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제 9월에 이제는 종합 대책을 이제 발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는 노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보 공개, 그러니까 전기차 차주가 자기의 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네. 현재 서울 집값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섭도록 서울만 올라요. 네, 네. 양극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양극화예요. 정말 양극화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추세로 가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 8월 첫째 주 주간 가격 동향을 본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0주 연속 상승했는데 전주 네. 대비 0.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만 상승했나요? 전세가도 이제 같이 상승을 했는데 네. 64주 연속 서울 아파트입니다. 64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전주 대비 0.17%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좀 걱정스러운 게 상승폭이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걱정스럽냐? 8월 첫 주였잖아요. 저 네. 기간이 네. 휴가철이었거든요. 예,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실 상승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곧 이사철에 돌아오면 다시 이거 더 오른다. 예. 오를 훨씬 더 많이 네. 오를.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그다음에 정책의 미비함, 그다음에 이제는 정부가 잘못된 좀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 같은 경우가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미뤘잖아요. 예, 2달 연기하면서 예.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좀 줘서 지금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12년 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해제했는데 이게 사실 이번 연도 초에 1월 10일에 나왔던 1십 대책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네.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린벨트를 풀겠다. 그때 이제 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과 좀 차이점이 있겠죠. 지금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 보면 공급량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1월 달에는 2만 호, 지금은 8만 호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배 이상 더 늘어나는 네. 거죠.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는 대상에 보면은요. 서울과 서울 인근을 이제 포함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우수 입지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6년간 뭐 수도권에서 42만 호 공급하겠다 해서 공급 확대에 포인트를 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될지 예측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그럼 그린벨트가 어느 쪽이 해제가 네. 되느냐, 요거 되나요? 네. 보십시오. 이제 서울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린벨트가 어디 있냐? 그러면 대부분 이제는 외곽 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외곽 쪽에 보면은 강서로 먼저 보겠습니다. 강서는 지금 네, 지금 네, 나오고 지금 자료가 있는데 나오네요. 뭐 서울로 본다 그러면 강서 쪽 같은 경우에는요. 김포항 때문에 안 돼요. 김포항 때문에 그래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네. 사실상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강성은 이제 잘 안 될 거고요. 강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악산 있고 인왕산 있고요. 산이 많아요. 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초가 네. 눈에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강남 쪽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네. 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1만 호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강남 쪽에서 아마 이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네, 근데 이게 풀고 또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꽤 걸리죠. 왜 그러냐면 순서가 그래요. 일단 그린벨트 푼다 그러면 신규 택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급에 대해서 지구를 선정하게 돼요. 공공주택에 대한 지구 선정하죠.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사업 계획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뭐 말 그대로 뭐 공공 물량 하겠다고 지구 계획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보면 토지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이게 한 10년 걸리거든요. 이 기간이. 그러니까 사실상 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번 핵심은 뭐냐면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심리적 요인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책을 저는 발표했다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공급 심리에 대한 불안감을 좀 확실히 해제시킬 거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한번 푸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풀어서 강남 쪽에 사실상 내곡동 공급을 쪽에 그렇죠. 풀었었죠. 예. 서초구 내곡동, 뭐 강남 세곡동 일대에 예. 이제는 공급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로또 청약 그때 이제 막 붐이 불었었거든요. 사실 이쪽에서 네. 그래서 뭐 다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핵심 요제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가 서울의 한 전체의 한 24%에 해당하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 이제는 다 풀진 못할 거고 분명히 강남 중심으로 아마 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정말 풀어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알짜배기 지역에서 아마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큰 축을 보면 말씀하신 이제 그린벨트가 되겠고 네.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걸림돌을 네. 제거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위축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걸 좀 해제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안들이 좀 꾸려져 있습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니즈가 있을까? 그러니까 수요가 과연 뒷받침해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파트 살고 싶어하는 게 또 욕망 아니겠습니까? 욕심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받쳐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부는 일단 지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기간에 물량 쏟아내려고 그러면 역시나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쪽에서 물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비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 대표적인 게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LH가 이제 신축 매입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임대 형식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공급을 하겠다. 전월세 좀 안정시키겠다는 방안 나왔고요. 그 내년까지 신축 매입 그 임대주택을 11만 플러스 알파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수도권 5억 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0평 이하의 아파트 중심에서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여기에 만약에 이제는 빌라를 사도 사실상 무주택으로 인정하겠다. 그럼 이제 청약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도록 좀 조건을 열어줬고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주택세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자산가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형 사실 빌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여야 되고요. 그럼 네. 신축 빌라만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기축 빌라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빌라 전세 부분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좀 길을 터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고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재도입하는 거, 요 부분도 이제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들 굉장히 이게 핵심이다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모습인데 사실 부동산 관련 정책하면은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또 네. 핵심이잖아요. 근데 네. 이번엔 좀 빠졌더라고요.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이게 근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뭐 금융권에서 뭐 대출 중심 규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네. 이미 근데 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가계 대출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압력을 줬거든요. 지금 아마 부동산에 주담대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가계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지금 뭐 그 가상금리를 높였습니다. 금리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예전에는 2.9%짜리도 있었어요, 주담대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네. 3.5% 최저가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는 문제가 시장에서 불만인 겁니다. 실소자 중심으로. 왜 이게 압박을 해서 은행들이 알아서 가상금리 높여서 시장금리는 낮아졌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시장금리 네. 낮았는데 주담대는 높아지니까 지금 뭐 실소자 중심에서 이제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옥죄고 있다. 시장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따로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지금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공급 대책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법 개정입니다. 이게 뭐 계속 정부가 공급 충분하겠다, 뭐 계속적으로 공급 물량 늘어나겠다 했는데 대부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뭐 매입 임대하겠다, 세제 혜택 주겠다. 이거 다 개정 사항이거든요. 지금 발표한 49개 중에서 18개가 개정 사항, 아니면 재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과연 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제 개인적 생각은 공급은 돼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공급은 돼야 되고 만약에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느껴진다 그러면 국회가 좀 여야 떠나서 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나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당의 어떤 색깔을 떠나서 뭐 정말 서울 가격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속된 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거든요. 자산 가치가. 그래서 좀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매수 심리, 거기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 이거를 꺾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야가 좀 나서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정말 실효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